연방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비용을 인하하라고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뉴욕시 교육국이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이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국계 은행들의 작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연방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비용을 인하하라고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항공사의 숨은 수수료 전면 공개와 주유소 은행 등의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어 고물가 시대 두 번째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 약 $30에서 $8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제안한 이 규정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경제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대출마 선언 시기를 살피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제 수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뉴욕시 교육국이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이 밝혔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현재 챗GPT 활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챗GPT에 대한 사용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연구기업인 오픈AI에서 공개한 AI 챗봇 서비스로 단순한 대화 답변을 넘어 수준 높은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나 온라인 시험을 치를 때 활용해도 교사가 모를 가능성이 커 부정행위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자체 실험 결과 AI가 텍스트 중 26%만을 적발해 정확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자가 텍스트의 소스를 가려내는데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국계 은행들의 작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은행들은 올해 예금 확보와 부실 자산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예금공사가 어제 발표한 2022년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12개 은행의 순이익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은행의 총 수익을 단순 계산하면 5억 3,352만 3천 달러로 2021년 대비 5.7% 늘어났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냈던 2021년 은행들의 순이익 증가율에 비하면 비록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예금과 대출 순이익이 모두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아메리카뱅크 47.5%,
뱅크 오브 호프 7.6%, 메트로시티 6.4% 등 순이익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일원은행의 총자산은 411억 3,267만 4천 달러로 2021년 총자산 381억 2,469만 5천 달러에 비해 7.9% 늘어났습니다. 크게 올라버린 가스요금 고지서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이달 인하된 요금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이달 부과될 가스요금이 지난달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68% 정도 인하될 예정인데 이는 천연가스 요금이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0달러의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의 경우 이달 135달러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 인하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 등에 고루 적용됩니다. 지난달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300% 이상 급등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들은 100% 이상 오른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차량 추격전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LA 한인타운 동쪽에 자리한 알바라도와 올림픽 교차점에서 트럭이 절도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가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도요타 타코마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추격을 시작하자 이 트럭은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파노라마 시티에서 혼다 시빅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충돌 당시 트럭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시빅에 타고 있던 성인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되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 가운데 1명이 사고 직후 다량의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난 트럭을 운전했던 오스카 델라크루즈는 중범죄 혐의로 수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용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수용자가 가석방될 전망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985년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중국계 학생을 치고 달아난 신영숙 씨가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21살이었던 신 씨는 한국인 학생들을 괴롭히던 중국계 갱단 화이트 타이거 조직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를 타고 중국계 학생들에게 돌진했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21년 동안 필리핀과 캐나다를 떠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 지난 2006년 뉴욕에서 체포돼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위원회는 지난 4일 신 씨의 범죄 이력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오는 4월 30일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신 씨는 올해 58살의 나이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EBT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EBT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BT 카드의 정확한 입금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의 EBT 카드를 복사해 ATM 앞에서 대기한 뒤 주정부가 입금하는 즉시 현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려 시도할 때 잔액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8월 이후에만 5,000건 이상의 EBT 카드 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범죄 조직은 물론 국제 범죄 조직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은 지난 2021년 7월 관련 피해액은 9만 2천여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월에는 피해액이 400만 달러 이상으로 43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용의자들이 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하는 스키밍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카드 복제가 어려운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할 것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손으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